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타워랑가 유학원의 양인택입니다. 오늘은요, 딱 한 가지 주제. 과연 뉴질랜드 타워랑가에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조기 유학하는데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 총 얼마나 정도 들까? 이런 부분을 가장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타워랑가에서 자녀들 1명, 2명 또는 뭐 학생 혼자서 유학하는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저희들이 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5가족한테 가계부를 좀 이렇게 작성하셨던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각 항목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총 예산, 그 다음에 각 세부 항목별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계부, 그러니까 5가족들을 비교해 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우랑가 이제 조기 유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도시하고 과연 유학 비용이 얼마 정도 다른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부모님들이 좀 보실 것 같아서 일단 조기 유학 비용을 좀 비교를 하면요.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 박람회용으로 저희가 8월에 한국에서 서울 코엑스하고 부산 백스코에서 22개 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선생님 29분이 가시더니 그래서 가셨을 때 좀 나눠드리는 자료로 지금 업데이트 한 거예요. 2025년도용으로. 요즘 뉴질랜드 달러가 뭐 한 800, 한 30원 정도로 조금 오르긴 한 상태인데 그래도 한 800원 정도로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캐나다는 요즘 유학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즘은 호주 같은 경우도 학생 비자 발급을 좀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는 또 너무 많이 와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뉴질랜드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근데 뭐 비용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다른 호주나 캐나다보다도 사실 경제적이고 뉴질랜드 조기 유학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클랜드나 뭐 크라이스처치 쪽이 좀 아시겠지만 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타우랑과 중소도시에서 유학하는 비용이 여러 부분에서는 약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타우랑가로 오실 때는 좀 약간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장점으로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비용표를 좀 보시겠지만 뭐 타우랑가 유학원이 현지에서 벌써 한 20년째 거의 뭐 여기서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기 유학 가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과연 사기를 안 당하느냐 뭐 요즘에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겠지만 어쨌든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거나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불필요한 돈이 낭비되거나 이런 거 없도록 우리 현지에서 로컬 전문가들이거든요. 저희 유학원 직원들이 각 부문별로 뭐 돈 새는 거 없이 좀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좀 이런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오랜 경험하고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은 1년이라는 기간을 보낼 때 가장 경제적이고 알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조기 유학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뭐 2년, 3년, 뭐 심지어 8년, 10년까지도 계속 지내시는 동안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뭐 낭비하지 않고 가장 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계속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돈 얘기로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자료인데 일단은 뉴질랜드 타워랑가 학교의 학비 지금 공립학교하고 준사립학교, 사립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3,5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인터미디어트는 이제 7학년, 8학년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년제인데 요즘에 학비는 14,500불입니다. 수업료하고 등록비, 행정비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준사립 칼리지는 이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아퀴나스 칼리지하고 베들레헴 칼리지가 있는데 요즘 한 19,000불에서 한 2만 불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공립 인턴은 1,200만 원, 초등학교는 1,100만 원, 그 다음에 준사립은 한 1,500,
600만 원. ACG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초등부는 27,500불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이제 세컨더리 스쿨로 들어가요. 그래서 35,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 연간 수업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업료가 되는데 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학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그렇게 학비 차이가 나는 만큼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만족하실까요? 일단은 학교 전학 사례가 흔치 않다는 걸 보면 네. 만족하니까 계속 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 준사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음,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실 테니까 음,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그게 음. 증명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보통 1년 학비를 내고 1년짜리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도 가능한데, 전학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 사귀고 선생님들하고 익숙하고 시스템이 좀 적응이 되고 나니까 2년, 3년, 뭐 6, 7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런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뭐 준사립하고 사립학교 이쪽은 뉴질랜드 사람들도 학비를 따로 내는 거죠. 공립은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학비를 안 내는 거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무료고, 유학생들은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고, 만약에 준사립,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크리스찬 스쿨로 갈 때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종교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좀 내야 되거든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학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국인들도 한 2만 5천 불 정도를 1년에 연간 학비로 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구성이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무료 학교도 있는데 일부러 뭐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보내는 상황은 한국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학비는 이제 이렇게 연간으로 먼저 일시불로 냅니다. 학비는 연간 학비를 일시불로 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출국 준비할 때 학비를 낸 기간만큼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요. 그래서 1년짜리 학비를 냈다 그러면 1년짜리 우리가 비자를 신청하는데 뉴질랜드 이민성에 내야 되는 수수료거든요. 이제 학생 비자는 한 35만 원, 가디언 비자는 20만 원 이렇게 낼 거고요. 가디언 비자는 엄마들이 받는. 그렇죠.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만 주는 비자죠. 그리고 가디언 비자는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도 사실은 가능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받는 이런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이제 비자를 준비하고,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디칼 검사, 신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님들은 32만 원짜리 한 번 하면 3년 동안 다시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혼자 오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하면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국에서 지정 병원이 4개가 있는데 뭐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고, 강북에는 삼육 메디칼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부산에 해운대가 백병원이네요. 그래서 4개 병원에서 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한국에서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저희 유학원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초기 정착비, 그러니까 미리 렌트집과 살림과 뭐 자동차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먼저 어떤 걸 구입할 거냐, 우리 앤드류 선생님하고 연락하시면서 중고차가 같은 경우는 한 1200에서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 대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중고차 매장에서 바로 사는 거고, 한국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많이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바로 직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막 한국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한국이 좀 저렴하죠. 한국, 네. 여기 뉴질랜드 자동차 생산 안 하니까 다 네. 수입해야 되고, 일본에서. 그 다음에 관세와 환경 부담금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점차 좀 오르죠. 요즘에는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 세금을 묻거든요. 주행세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최소 이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사야 되니까, 초기에 입국했을 때 자동차와 가구, 가전 뭐 합쳐서 뭐 약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최소는 아마 처음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귀국 세일하는 집들이 계세요. 뭐 12월, 1월 달에 귀국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한테 렌트 집이랑 차량, 가구, 가전을 통째로 물려받으면 좀 저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30% 정도 자기가 한 2천만 원 들였다. 그러면 뭐 한 1,500만 원 정도 뭐 이하에서 자동차와 가구, 가전, 뭐 렌트집까지 한꺼번에 물려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 정도 금액이면 새 거를 사는 거를 예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고 살림, 그러니까 귀국하는 집 인수가 1년을 쓴 집이냐, 뭐 2년을 썼느냐, 아니면은 4, 5년을 썼느냐에 따라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유학원에서는 귀국 세일 할 집이 있느냐를 먼저 뭐 저희들이 먼저 그 입국하는 집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게 매칭이 되는 집이 마땅한 집이 있느냐를 먼저 보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냉장고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침대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자동차 매장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뭐 기타 입국 초기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비자하고 신체 검사는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뉴질랜드로 좀 돈을 보내야 되는 게 집을 계약했다고 그러면 집 보증금 보통 4주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걸어요. 나중에 이제 이사 나갈 때 아니면 한국 귀국할 때 보통 받는데 보통 200에서 220만 원 정도 요즘 주당 렌트비를 한 700불로 잡으면 보증금 4주치니까 한 220만 원 부동산 집 계약하면서 먼저 내야 되고 전세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전세 개념은 아니고 이게 매 주당 일주일당 뭐 700불이다 750불이다 이렇게 해서 자동이체로 이제 어머니들 통장에서 이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은 이제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수리나 뭐 하자가 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보증금 돌려받고요. 집 구매는 불가능하죠. 네, 유학생들은 아직은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죠. 가능했는데 지금 정권이 노동당 정부 있을 때 이제 그걸 외국인 투자, 주택 구입, 부동산 구입 막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다시 유학생들도 해외 외국인들도 주택 구입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도 이제 오시기 전에 렌트집 계약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 자동차 구입 대금도 이제 해외에서 송금해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저희들이 입국하시기 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운전하실 수 있게 자동차 보험도 저희들이 가입을 해드려요. 유류비는 뭐 매달 나갈 거고, 항공권 한국에서 준비하실 거고, 유학생 보험도 저희들이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한국에서 출국하는 날부터 보통 6개월이나 1년, 뭐 보통 1년 단위로 학비를 내니까 이것도 가족형은 엄마하고 동반 자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성인 한 명하고 동반 자녀를 다 묶어서 세 명치가 보통 65만 원 정도 돼요. 연간이에요. 교복, 교화, 이제 입학하기 전에 교복하고 교화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 중에 이제 유학원 비용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뒤에는 학생 한 명 같은 경우 30만 원이고 두 명 이상, 두 명이든 세 명이든 50만 원을 국민은행에다 납부하고요. 유학원과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 받은 뒤에 이제 납부하시는 거고요.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하시면 초기 정착하고 체류 기간 내내 지원되는 가족 회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우랑가 도착한 뒤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유학 기간 내내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저희들이 계속 더 이상 10년이든 20년이든 유학생 20년까지는 안 되고 그죠? 네. 최장 13년이죠. 여기는 뉴질랜드는 만 5세부터 시작하니까 만 5세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부모님한테 가디언 비자가 나오는데 고3 13년제로 돼 있으니까 그 13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대학에 12년 특례로 네. 입학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기본 생활비가 있죠. 대략적으로 여기는 뭐 2, 3인 기준으로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에 학비를 먼저 내고 초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가구, 자동차 준비한 다음에 매달 그럼 생활비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렌트비가 가장 크죠. 렌트비가 가장 큰데 요즘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에도 이제 렌트집 가격이 많이 올랐죠. 요즘 얼마짜리 그 평균 한 얼마짜리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뉴질랜드 네, 지금 현재 예. 지금 한 75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방 마음에 드는 3개짜리 거죠.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 2개짜리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일주일당 뭐 한 좀 저렴한 쪽은 650에서 700불짜리가 있고 비싼 거는 뭐 800에서 850불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지은 집이고 방 3개다 그러면 800불 정도까지 그러면 월세 기준으로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요런 이제 월 240 제일 비싼 걸로 좀 골라서 본다 그러면
240만 원이 될 거고, 전기, 수도, 인터넷 요 세부 항목은 밑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매달 뭐 다 합쳐서 매달 25, 3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매월 식비와 생활비로는 보통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 먹고 사는 거는. 그래서 뭐 3인 가족이다 그러면 16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식비, 생활비가. 방과 후에 학원비를 뭐 꼭 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지만 뭐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학원비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별 활동 뭐 수영을 한다라든가 뭐 어떤 개인적인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할 때 보통 한 3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사이를 한 명당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보면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생활비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한 달에 한 뭐 여유 있게 잡으면 한 500만 원 정도씩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씩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뭐 뭐냐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요즘 뭐 이제 여행 문화 생활비 같은 건데 생활비 이외에 물론 가족마다 좀 차이가 좀 있죠. 외식비가 좀 비싸죠 여기가. 네. 뭐 예를 들어 햄버거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뭐 세 명이서 먹는다 그래도 뭐 한 5, 6만 원 금방 나가죠.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뭐 빅맥 세트가 지금 15불 조금 요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씩은 되니까 3명이다 뭐 이러면은 뭐 3만 원, 5만 원 들어가죠. 커피 값은 한 잔에 뭐 한 6불, 5불 요 정도 하니까 한 4,000원, 5,000원 요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치원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만 5세 미만의 뭐 만 3세, 4세 이런 아이들은 정부에서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주 20시간 무료 혜택을 줘요. 저렴한 뭐 시간당 1불 정도 더 청구하는 유치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료예요. 주 20시간은.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시까지는 무료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약 뭐 시간당 7불꼴 정도 돼서 한 달에 30만 원이면 뉴질랜드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주 30시간 맡긴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요즘 호텔 비용은 평균 한 200불에서 250불 하룻밤에 한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호텔 1박 요금이 될 거고, 랭귀지 스쿨 어머님 가디언 비자 어머님들이나 또 같이 동반하신 아버님들이 랭귀지 스쿨에 가서 영어를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풀타임으로 할 경우에는 일주일당 한 400불 정도 되거든요. 랭귀지 스쿨이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0만 원 정도씩은 잡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어학연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만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부부가 가디언 비자를 동반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계속 같이 생활을 하려면 학생 비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죠. 어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3개월 비지터로 와 계시고 6개월을 비지터 비자 연장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동반 체류하시면서 어머님이 가디언이고 아버님이 비지터로 동반 체류하는 경우에 그렇게 9개월 동안 비지터로 아버님도 같이 계시다가 9개월 이상은 이제 비지터 비자 연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학생 비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이제 랭귀지 스쿨에다가 학비를 뭐 3개월 이상 내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9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씩 내고 한 3개월 학비 300만 원 내고 3개월짜리 학생 비자 받아서 계속 같이 동반 체류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학비를 내면 1년 비자가 아버님한테도 학생 비자가 나오니까 또 한 2년씩 체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1년 동안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좀 세부 항목별로 좀 나눠 드릴게요.